저는 오늘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3년간의 긴 투병 생활이 끝났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삐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학창시절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까지.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흐릿하게 움직이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누나, 많이 힘들죠? 민수 아저씨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집에 놀러와서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죠. 괜찮아요. 이제 남편이 편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누나,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형이 가장 걱정했던 게 누나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 몇 달 동안 가장 자주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신이 떠난 후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한다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피곤해 지쳐 일찍 집으로 갔고 저는 남편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누나, 혼자 있지 마세요. 민수 아저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형이 누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누나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민수 아저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3년 동안 남편의 차가운 손만 잡아왔던 저에게는 그 따스함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형이 그러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우리는 남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일화부터 결혼 후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까지. 민수 아저씨가 기억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들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형이 누나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집에 와서 계속 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누나 자랑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웃고 울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민수 아저씨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다음 날 발인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고 저만 홀로 남겨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집 안이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민수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입맛이 없어서요. 집 앞으로 갈게요. 같이 나가서 뭔가 드시죠. 그렇게 민수 아저씨는 제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친구로서
저를 챙겨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은 안부 전화를 주고 주말이면 꼭 찾아와서 제 안부를 살폈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적막해서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아저씨가 장을 봐서 왔어요. 누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아세요? 형이 말했어요. 누나는 된장찌개에 두부 많이 넣은 걸 좋아한다고요. 남편이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친구에게 말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능숙하게 부엌에서 요리를 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와, 정말 맛있어요. 제가 혼자 살면서 요리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제야 민수 아저씨도 혼자 산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결혼을 한번 했지만 일찍 이혼하고 아이도 없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나이가 같으니 50살이죠.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웃는 모습이 예뻐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남편의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민수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자주 그랬어요. 누나가 웃을 때가 가장 예쁘다고요. 아, 남편의 말을 전해주는 거였구나. 저는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민수 아저씨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배려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 달 더 지나고 민수 아저씨는 거의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부 문자가 와 있고 저녁에는 전화를 주었어요. 누나, 요즘 잠은 잘 오세요?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잠을 못 잤거든요. 다행이에요. 몸 건강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민수 아저씨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누나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서라니, 이건 단순한 우정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어요. 뭔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나, 네?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을 떠나보내고 나서 누나를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누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누나. 형한테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요. 민수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아저씨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관계가 조금씩 깊어져 갈 무렵 큰아들 준호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26살인 준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 민수 아저씨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일요일 아침,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갔거든요. 아버지 친구분이시잖아. 엄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런 건 알겠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 은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민수 아저씨랑 뭔가 있는 거예요? 23인 은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부정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아버지 친구분이 챙겨주시는 거야. 엄마 표정 보면 알겠어요. 그리고 요즘 엄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은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니까 알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죠? 누나가 원하신다면 잠시 만나는 걸 줄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 아저씨 없는 일상을 다시 견뎌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과 진솔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주말 저는 두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준호야,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아저씨와 엄마 사이에 대해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거 알고 있어.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 친구로서 엄마를 챙겨주시는 거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 은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은지야,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너희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어.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준호야, 엄마도 그래.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어. 은지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벌써 다른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갖다니. 은지야, 아버지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야. 매일 그립고 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 그럼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죠. 그게 아내의 도리 아니에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는 조금 더 차분했지만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엄마, 정말 그분이어야 해요? 하필 아빠 친구분이요? 그런 거는 마음으로 정하는 게 아니야, 준호야. 그래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최소한 1년은 기다리셨어야죠. 아이들의 반발은 생각보다 거셨습니다. 특히 은지는 며칠 동안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아저씨에게 상황을 말하니 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누나, 제가 물러날게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봐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지는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준호도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사랑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은지는 일주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준호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민수 아저씨도 상황이 힘들다는 걸 알고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과도 멀어지고 이제 민수 아저씨마저 조심스러워하니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짐을 가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집에서 당분간 살 거예요. 엄마 보기 힘들어서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그렇게 잘못했니? 아빠한테 죄송하지 않아요? 아빠 친구랑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아버지라면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외로우니까 아무나 붙잡는 거잖아요. 은지의 말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저는 그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으로 보여? 지금은 그렇게 보여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 사랑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지는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민수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누나,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은지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고 준호와의 사이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은지한테 들었어. 네가 민수하고 무슨 일이 있다며? 아, 은지가 할머니께 말씀드린 거였구나.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자식 아버지가 죽었는데 벌써 딴 남자 생각하고 있으니 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요. 힘들면 참고 살아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너 아끼고 사랑했는데 고작 몇 달 만에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째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지 말로는 그 남자가 우리 아들 친구라며? 그럼 더 안 되는 거야. 친구가 친구 아내를 넘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니, 민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진심이고 뭐고 간에 때가 있는 거야. 최소한 3년 정도는 혼자 살다가 그런 생각해야지. 3년이라니 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까지 머물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말씀 이해해요.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해 볼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이제 정말 사방이 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아저씨와도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과도 멀어지고 시어머니까지 실망시켰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 말처럼 너무 성급한 건지. 그런데 그때 민수 아저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누나,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누나, 많이 힘드셨죠? 민수 아저씨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포기하자는 이야기인가 싶어서요. 형에게 정말 미안해요.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음을 어쩔 수 있나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어요. 누나, 시간을 좀 더 두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은지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에요. 제가 누나 가족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민수 아저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도 포기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해해 준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민수 아저씨도 물러서겠다고 하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건가 싶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반가웠어요. 준호야, 언제 왔니? 조금 전에요. 엄마랑 이야기 좀 하려고요. 준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민수 아저씨의 일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요. 준호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엄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엄마가 혼자 되면 너무 외로워할 텐데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준호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는 정말 제가 혼자 남겨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민수 아저씨가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준호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은지도 설득하시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준호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잊지는 마세요. 아빠는 영원히 우리 가족이니까요. 물론이야, 준호야. 아버지를 잊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제 편에 서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후 준호가 은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빠가 설득했나 봐요. 엄마, 오빠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은지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예전보다는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사람이니까 외로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대신 약속하세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의견도 들어주세요. 약속할게. 이렇게 해서 일단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아저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했어요. 은지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수 아저씨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안부 문자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은지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엄마, 민수 아저씨 한번 집에 초대하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 은지랑 이야기해 봤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그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대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아빠 친구분이 정말 진심인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민수 아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한번 와보세요.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민수 아저씨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준호와 은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어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네 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아빠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매일 형한테 죄송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민수 아저씨의 솔직한 대답에 은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어서 물었어요. 아저씨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은지,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절대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나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너희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면 좋겠어요. 식사 내내 이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수 아저씨는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수 아저씨는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준호가 답했습니다.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은지도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수 아저씨가 돌아간 후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은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외로웠는데 그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그럼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대신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고마워, 은지야. 그 후로 민수 아저씨는 조금씩 우리 가족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을 함께 했고, 점차 횟수가 늘어갔어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아저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아버지 친구로서 예의를 지키며 대했고, 은지도 점차 경계를 풀어갔어요. 몇 달이 흘러서 어느 날 은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아저씨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챙기는 모습 보면 진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도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인정해주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며느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께 민수 아저씨와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 일을 포기 안 했구나. 어머니, 아이들도 이제 이해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그런 거고 어른인 네가 분별 없이 굴면 어떡하니?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저도 신중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사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의 이해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아저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때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이라면 결국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장례식 날 제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슬픔과 산 자를 위한 사랑, 그 두 가지 모두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